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9월 28일 월간조선과 박정희 기념재단 주최로 박정희 탄생 100주년 행사의 하나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 발표를 한 서울대학교 이영훈 교수, 경제사를 전공하시고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고 따뜻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주제 발표를 하면서 이 새마을운동이야말로 새로운 한국인을 만들기 위한 박정희의 회심의 작품이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정신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는 근대화 혁명가라고 분류를 해야 된다. 근대화 혁명가는 국민국가를 근대화시키는 거대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민주주의라는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평가 방식이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을 민주주의라는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잣대가 너무 좁습니다. 또 민주주의를 편협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흉기처럼 사용할 경우에는 위대한 위인을 그냥 찔러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민주주의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국민의 안전, 국민의 자유, 국민의 복지. 이 세 자유죠, 말하자면. 복지, 자유, 안전, 이것을 보장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을 보장하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실패한 민주주의로 봐야 되는데, 이 한국 사람은 그 자유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복지나 이 안보 문제는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3분의 1 민주주의로 여러 사람을 재단하려고 그래요. 이 민주주의는 우리나라 사전에 없던 말입니다. 중국 사전에도 없던 말입니다. 19세기에 일본 사람들이 명치유신이라는 근대화 혁명을 하면서 유럽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디모크라시를 민주주의로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디모크라시는 민주제도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민주제도라고 번역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그거 제도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미국 민주주의가 다르고 한국 민주주의가 다를 수밖에 없다. 제도니까 편하게 그 현실에 맞게 변용해서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주 교조적인 한국의 지식인들이 이 민주주의를 그야말로 우성화했습니다. 절대화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신앙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미국식 민주주의에 조금이라도 변형을 가하면 그건 독재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민주주의 역사가 800년이나 되는데 민주주의 역사가 30년, 40년밖에 안 되는 한국에 그대로 옮겨야 된다.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민주주의를 하지 못한 사람은 모조리 반민주주의자,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 정도로 만든 두 공로자는 이승만과 박정희인데, 어떻게 보면 한국 민주주의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이 두 민주주의자를 민주주의 이름으로 흠집내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민주주의라고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민주제도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그 뒤 역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잘못 번역한 게 민족주의죠. 내셔널리즘인데 이것은 사실은 국민주의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민족주의라고 해놓으니까 한국에서는 민족을 배타적 개념으로 쓰고 인종주의 개념으로 쓰곤 합니다.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를 교조화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무리는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로 포장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입니다.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이게 다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을 독재로 모으는, 하나는 흉기로 쓰이고 하나는
위장용으로 쓰이고 이 민주주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연설이 하나 있어요. 새마을 관련 연설인데 1973년 11월 22일 광주에서 열렸던 새마을 지도자 대회입니다. 그때 박 대통령의 연설, 유시라고 하죠. 유시가 있습니다. 이 연설은 박 대통령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신의 영혼을 쏟아부은 연설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향한 증언입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후세에 뭘 남기려고 했느냐 하는 메아리, 그 말이 메아리가 되어서 지금 우리 귓전에 쟁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한국적 민주주의 선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을 민주주의자가 아니라고, 민주주의 파괴자라고 욕하는 사람을 경멸했습니다. 속으로는 당신보다 내가 더 민주주의자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아주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6.25를 거친, 그리고 식민지를 거친 이 우리의 선배 세대, 전중 세대라고 그러죠. 전쟁 속에서 세월을 보낸 이 세대의 유언 같기도 해요. 이 연설을 읽어보면은. 이 연설을 그냥 막 오디오로 들려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연설문을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우선 새마을 운동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잘 살기 운동이라고 요약합니다. 그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이란 무엇이냐? 나는 작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쉽게 말하여 잘 살기 운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고대광실 좋은 집에서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서로 협동을 하여 서로 도와서 땀 흘려가면서 나도 잘 살고 우리 이웃도 잘 살고 우리 고장도 잘 살고 우리나라도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강조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들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것이 참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는 가난이라는 유산을 절대로 물려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작년에도 강조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온 국민들에게 재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대목,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는 가난이라는 유산을 절대로 물려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끼리만 잘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이웃끼리만 잘 살아도 안 된다. 우리 후손들까지 잘 살아야 된다. 이 잘 살아야 된다는 이 개념을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까지 미래로 확대해 가지고 우리 후손까지 잘 살아야 한다. 잘 살아보세요란 말이 새마을 노래에 나옵니다만 그 의미가 바로 이렇게 시공을 초월하는 박정희의 꿈이었다 하는 것이 어떻게 감동으로 전해오지 않습니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는 다시는 가난한 나라의 백성, 못 사는 나라의 국민, 못난 백성이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거 일제시대 또는 해방 직후 그리고 6.25 전쟁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렇게 물을 때 자주정신과 주체의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는 나는 한국 사람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게 생각하여 말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요? 나는 동양 사람이요. 동양에도 여러 나라가 있는데 중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아니요. 그럼 어디요? 한국이요. 한국이 어디에 있더라? 또 아는 사람은 한국 전쟁 때 그 피난민들이 몰려다니던 그 한국말이요? 과거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디에 나가서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요. 하고 떳떳하게 가슴을 펴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특히 우리 후손들에게는 어디에 나가서도 조금도 구김살 없이 가슴을 활짝 펴고 떳떳하게
대한민국 사람이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물려주자. 이것이 우리가 노리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국 사람 해외에 나가서 누가 물었을 때 나는 일본 사람이요라고 대답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박정희 덕분이라고 하면은 너무 한 사람의 공적을 강조하는 것이 되지만은 그렇게 된 데는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박정희 그리고 이승만 아닙니까?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박정희 이 새마을 운동이 적폐입니까? 청산되어야 할 적폐입니까? 새마을 깃발을 내려야 합니까? 박정희 열띤 연설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들자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째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즉 근면입니다. 옛말에 일거는 선지장이요 일태는 악지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문입니다만은 일건 한일자 부지런한 건자 한 번 부지런한 것은 선지 선한 것의 어떤가는 것이다. 부지런하는 것이 모든 선의 어떤가는 것이다. 게으른 것은 나쁜 것 중에서 어떤가는 것이다.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근면하지 못한 사람이 100말을 해보았자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조정신이 강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협동을 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행동 강령입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조국 근대화를 위한 일대 약진운동이요 동시에 범국민적인 정신혁명운동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반드시 행동과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론이나 말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하나의 행동 철학입니다. 또한 이 운동은 반드시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직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둡니다. 소득 증대를 수반하지 않는 운동은 처음에는 모두 열을 올려서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열의가 식어버리고 주민들이 흥미를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의 CEO로서의 위대한 점이 나옵니다. 딱 근면, 자조, 협동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가느냐.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소득 증대라는 동기 유발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도 계속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당위론만 강조하는 사람들, 공허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대통령과 다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강조합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를 참 많이 읽고 본인 스스로가 나는 역사와 마주하는 사람이다. 나는 역사의 평가를 받는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뭐 이렇게 나왔던 사람이죠. 이 마지막 대목도 이 역사로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에게 73년도판 성공사례집 두툼한 책이 한 권씩 배포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가면은 74년도판, 다음에는 75년도판, 이렇게 앞으로 계속 우리 농촌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역사로서 편찬하여 후세까지 남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 히라브 역사를 읽어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에 참전한 아테네 시민들이 그들 죽을 때 자손들을 불러놓고 유언하기에 후세에 너의 조상이 누구냐고 묻거든 너는 서슴지 말고 우리의 조상은 트로이 전쟁에 참전한 용사였다고 뜻이 말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나이가 들어 늙으면 죽을 때가 올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후세에 너희 조상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의 조상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서 알뜰하게 일한 바로 저 마을의 농민이었다고 대답하라는 유언을 남기는 것이 가장 보람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는 드디어 민주주의를 꺼냅니다. 1973년 유신 직후입니다. 11월 5.1 쇼크가 일어나서 전 세계가 뒤집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공업까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중화공업, 농촌 근대화 운동으로서의 새마을 운동을 동시 추진하고 있을 때입니다.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놨어요. 또 독재라는 비판이
국내에서 막 쏟아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자신의 민주주의 관점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마을운동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이다. 나는 이렇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운동은 한두 사람이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불악 사람들이 전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불악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불악에서 가장 신망이 높고 창의적이며 헌신적인 불악 지도자를 전체 의사에 따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악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좋은 의견을 들어 종합을 하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한두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이것이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는 그 불악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남녀노소가 전부 참여하여 서로 협동하고 땀 흘려 이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어진 성과, 여기서 얻어진 소득은 불악민들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고 또 불악민들에게 동의를 얻어 일부 소득을 불악 공동기금으로 저축을 해야 합니다. 그 저축한 것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또다시 불악 사람들의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불악 공동이익 사업을 결의하여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적인 방법이며 참다운 민주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민주주의 하면 과거의 선거를 연상합니다. 막걸리, 고무신 가지고 표 얻고 하는 그것만을 연상합니다. 그것은 참다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건전하고 참다운 민주주의라는 것은 새마을운동과 같은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새마을운동과 같이 점차적인 훈련과 실천을 통해 하나하나 뿌리를 박아 나갈 때 비로소 정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앉아서 놀고 먹고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 전부 정부에 의지하면 된다는 의존심만 양성하고 여야 아랫동네 이 마을 저 마을이 전부 분열하여 서로 싸우고 욕하고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민주주의가 오래가면 그 사회는 멸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 사례는 마을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작동했다는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은 참다운 민주주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난이라는 유산은 절대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위대한 성공입니다. 그런데 가난을 이기고 보니까 풍요가 왔어요. 풍요에 한국 사람이 지금 지고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일찍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가난에 이기는 사람이 100이라면 풍요에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선동을 몰고 왔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때로는 사기꾼도 당선이 되고 간첩 비슷한 사람도 당선이 되고 부패한 사람도 당선이 되고 선동가의 밥이 되는 유권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학력이 높고 가장 IQ가 높은 한국인이 속는데도 1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가 넘겨준 위대한 유산의 그늘에서 전 국민적인 타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박정희의 책임은 아닙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죠. 유권자가 속으면은, 선동에 속으면은 그 민주주의는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민주주의는 국가를 붕괴로, 분열로, 내전적 상황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1973년 11월의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은 그런 점에서 미래, 바로 우리의 가슴에 꽂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